안녕하세요. 잠자면서 듣는 코코과학 박상아입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주의 탄생, 이론 같이 오늘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잠자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잠이 잘 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이론에 대한 부분을 시대의 순서대로 어떤 학자가 어떤 이론을 발표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 허블이라고 하는 학자가 적색편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펜지어스 윌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한테 선보이게 되죠. 자, 적색편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적색편이 현상은 도플러 효과의 한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색편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청색편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적색편이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스펙트럼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이 안에 있는 이 흡수선이 빨간색 쪽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빨간색 쪽으로 치우쳐지는 현상이 적색편이가 되는 거고요. 청색편이는 흡수선이 이 청색, 파란색 있는 쪽으로 반대 방향이 되겠네요. 이쪽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우리가 청색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적색편이나 청색편이나 관측자로부터 이 아이들이 멀어지거나 혹은 가까워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결론은 그거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다. 그 부분을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원초적으로 들어가서 적색편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펙트럼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스펙트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자기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쉽게 볼 수 있는 빛의 근원이라고 하면 지구상에서는 태양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냥 태양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태양으로부터 빛이 지구 있는 쪽으로 오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빛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얘네들은 파동 형태로 오고 있습니다. 그 파동 형태의 아이들을 우리가 전자기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전자기파.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왼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여기에 태양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자기파가 이 주변으로 이렇게 확산돼서 뻗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웨이브, 파동 형태인 거 맞습니다. 그렇죠? 자,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태양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쪽은 파장이 좀 짧아요. 태양으로부터 빛의 근원이 되겠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즉 파장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파장이 짧은 쪽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름을 하나씩 정해서 여기다 채워준다라고 하면 첫 번째 들어가는 부분이 감마선이에요. 네, 들어봤을까요? 감마선. 그 다음이 X선. X선은 그래도 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엑스레이 찍는다 라고 얘기할 때 표현하는 게 바로 X선이에요. 우리 몸을 투과합니다. 그래서 뼈라든가 폐라든가 이런 흉부, 이런 부분 촬영할 때 우리가 엑스레이 많이 사용해요.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자외선인데, 자외선은 우리 눈으로, 맨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이는 전자기파가, 그게 바로 가시광선이에요. 불시자죠. 보는 게 가능한 광선이다. 가시광선.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빨주노 초파남보라고 하는 무지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가시광선 영역이고,
실제로 우리가 형광등 뭐 불을 켰을 때 이 주변에 보이는 색깔들 우리가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가시광선이 실제로 존재하고 내가 형광등을 켰다라는 것 자체가 가시광선이 제공이 됐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사된 그 색깔의 빛이 우리한테 보여지죠. 그리고 여기가 적외선이에요. 우선 이름을 다 써볼까요? 그 다음에 적외선보다 파장이 조금 더 긴 경우는 우리가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조금 더 긴 경우 전파라고 얘기합니다. 전파는 우리가 뭐 라디오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뭐 전파가 잘 잡힌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전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가시광선 영역이다 보니 가시광선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하고, 우리가 앞으로 과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좀 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출현하는 빈도가 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시광선은 아까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고, 실질적으로 색깔을 얘기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무지개 색깔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의 이제 파장, 그 길이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보라색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400나노미터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조금 더 길죠.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700나노미터가 돼요. 이쪽이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빨간색은 우리가 한자로 표현할 때 적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빨간색이 한자로 적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적색의 바깥쪽 영역으로 들어가는 전자기파는 적색의 바깥 외자 사용해서 적외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은 우리가 한자로 자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자색 고구마 뭐 이런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보라색 고구마를 자색 고구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자죠. 자색, 보라색. 그래서 이 자색의 바깥쪽 영역은 우리가 자외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시광선 영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눈으로 보이죠. 나머지로 들어가는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기기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맨눈으로는 못 봐요. 하지만 기기로는 볼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자기파에 대한 모든 종류를 같이 살펴봤고, 눈으로 보이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 각각에 해당되는 아이들의 이름은 파장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스펙트럼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이 연속 스펙트럼이고, 두 번째가 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 스펙트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연속 스펙트럼은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응용해서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 현저히 너무 적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선 스펙트럼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줄 수 있으셔야 돼요. 시험 문제 선 스펙트럼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자, 그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예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눈에 보이는 햇빛이라든가 백열전구, 요런 아이들이 연속 스펙트럼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끊기는 거 없이 이렇게 빨주노초파남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연속적인 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연속적인 띠. 자,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소를 확인할 때 그 각각에 해당되는 원소에 해당하는 그 선, 불연속적인 띠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의 굵기라든가 위치라든가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나트륨이구나, 칼륨이구나, 수소구나, 헬륨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으로 들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연속 스펙트럼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가 불연속적인 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선 스펙트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저온의 기체를 통과를 하면서 여기 지금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와 있는데 중간중간에 까맣게 선이 보이시죠? 흡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 자, 그 다음에 뜨거운 기체를 통과하면서 얘네들이 그 기체로부터 특정 파장의 빛이 방출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뒤에 들어가 있는 배경에는 까만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 중간중간에 있는 이 불연속적인 선, 띠를 보시게 되면 색깔이 보입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에너지를 지금 방출한 거죠. 특정 파장을 방출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방출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이렇게 연속적인 빨주노초 파남보가 쭉 다 보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햇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햇빛은 가시광선 영역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 중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 여기 보면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중등 과정에서는 햇빛 하면 연속 스펙트럼을 정답으로 찍을 수 있게끔 공부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태양에다가 이제 스펙트럼을 통해서 관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관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 흡수 스펙트럼으로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태양이니까 이 뒤에 배경에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에요. 자, 태양이 비춰져요. 자, 그러면 태양 영역 빨주노초 파남보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요. 자, 연속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 영역? 가시광선 영역이었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 빨주노초 파남보 나오겠죠. 가시광선. 자, 근데 태양 주변에 수소라든가 헬륨이라든가 이런 원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태양빛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아이들 중에 일부, 이 아이들이 이걸 흡수합니다. 파장을 흡수해요. 그래서 이 원소에 해당하는 부분의 선의 색, 선의 굵기, 선의 위치, 선의 개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경은 빨주노초 파남보 태양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가 일부의 아이들을 이렇게 흡수를 하면서 이렇게 불연속적인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양을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되면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통합과학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태양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태양만 순수히 본다라고 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태양 주변에는 이런 여러 원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관측이 가능하다. 이게 실질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흡수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방출 스펙트럼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흡수한 아이들을 그대로 뱉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개수, 그쵸? 똑같은 굵기로 이렇게 선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얘는 연속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빨주노초 파남보 이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까맣게 표시가 되는 거고 스펙트럼은 이렇게 머금은 것을 뱉은 거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색깔의 연속, 불연속적인 띠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적색 편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있는 여기에 흡수 스펙트럼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전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 지금 여기 4줄이 있는데 이 4줄이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빨간색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적색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적색편 현상을 내가 봤다. 그러면 내가 관측하고 있는 이 A라고 하는 천체가 지금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스펙트럼 흡수하고 방출 동시에 같이 보여주면서 검은 선, 밝은 선 서로 어떻다? 동일 위치에 같은 굵기로 같은 개수로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이제 왜 이걸 배웠는지에 대한 부분을 밑에다 정리를 할 수 있죠. 관측자로부터 은하가 멀어지면 흡수선이 적색 쪽으로 이동한다. 무슨 현상이라고 얘기했죠? 적색 편이. 자,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있는 쪽으로 실질적으로 같은 아이인데 이렇게 이동한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변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자, 이 얘기인 즉슨 멀리 있는 아이들은 적색 변이가 크게 나타나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스펙트럼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봤어요. 네, 잘 보이시나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빛은 전자기파, 파동 형태로 이제 쏘여지게 될 건데, 파장이 짧은 순서부터 시작해서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이렇게 순서대로 갈 거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광선은 가시광선 영역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영역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400나노미터 되겠고요. 자색이죠. 그 다음에 빨간색 영역이 700나노미터, 적색입니다. 중등 과정에서는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자외선하고 적외선 영역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공부하고 계시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지구과학이라든가 물리 파트 다시 공부하게 될 때 여러분들 고학년 올라가시게 되면 또 나와요. 자, 스펙트럼은 종류가 2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햇빛, 그 다음에 백열전구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흡수, 방출 스펙트럼으로 나뉘어진다. 얘네들을 공부한 이유는 적색 편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흡수선이 빨간색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측하고 있는 이 아이가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근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스펙트럼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봤어요. 자, 다음 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 이제 빅뱅 우주론에 대한 부분, 가모프가 발표를 했죠. 전체적인 논문을 한번 볼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정말 맞는지에 대한 그 입증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씩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필기한 부분은 한번 쭉 보여드리고 오늘 1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